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이로 인해서 숙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무슨 숙제를 할 건지에 대해서를 빨리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만드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만요. 자, 마우스를 써서 그러면은 숙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숙제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숙제에서 이걸로 변경하고 추가를 하든지 추가를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저희는 문장을 하루에 추가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숙제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숙제는 추가를 할 거예요. 1번 일형식 문장 하나 만들기. 그리고 숙제가 다 똑같아요. 근데 2형식 문장 하나 만들기,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 하나 만들기 이렇게 해서 형식별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지금 요즘에 품사랑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근데 오늘부로 몇 형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뤘어요. 근데 저희는 영어 수업을 전부 다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따라와 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수업이 어떻게 잘 되고 안 될 것인가는 이 숙제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속에 숙제에 대한 1부터 5형식에 대한 내용을 담을게요. 자,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은 1형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왜 이걸 사용하는지를 말해줄게요. 1형식은 어떤 문장이냐면은 내가 뭐 해 이런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언어의 발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언어가 처음부터 발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겠죠. I eat 하면은 나 먹어 이런 식이에요. 그죠? 원신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나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너 가, 너 싫어 이러면은 you go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너 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무슨 말을 했을진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정말 간단한 문장이에요. 누가 뭐 해? 이 정도의 정보만 전달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게 1형식이에요. 누가 뭐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1형식이에요. 나올 만한 문장들은 굉장히 많죠. I eat도 있을 수 있고 you go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it flies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1형식 문장이에요. 그럼 2형식은 뭔데? 이렇게 하면은 2형식은 누가 누구야 내지는 누가 어떤 상태야. 이게 2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I am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Simon 이라고 하면은 나는 누구야? 사이먼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I am happy 하면은 나는 어때? 어떤 상태야? 나는 행복한 상태야. 이런 문장도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근데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1형식에서 내가 먹어, 네가 가 이러니까 이제 그런 명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라는 게 생기잖아요. 관계가 생기면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지고 그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는 I am이라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야. 그리고 쟤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발달해서 당연한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맨날 이제 1형식에서 나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누가 자꾸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I am happy가 될 수도 있고 I am angry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나도 먹어야 되는데 왜 너만 먹어? I eat 하고 나만 먹으니까 그러면은 I am hungry 나도 배고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주자면은 누가 뭐 해가 아니라 누구야 이거 내지는 어떤 상태야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형식 문장은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주자면은 I am full 나는 배 불러 먹었으니까 you are 글쎄요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한 상태인가 봐요. 그 다음에 it is delicious 이건 맛있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나 주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I am Simon도 되겠고요. 그죠? 누구인지를 말해줄 거면 그래서 Simon은 명사, smart는 형용사, delicious는 형용사. 그래서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거나 하는 게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럼 삼형식은 뭐예요? 삼형식은 뭐냐면은 1형식 때에는 누가 뭐 해까지만 말한다면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I랑 U 선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겠죠. 내지는 그러니까 내가 I eat 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됐었는데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I eat에서 내가 먹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 먹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I eat 글쎄요 뭘 먹었을까요? meat 나는 고기 먹어 고기를 해서 이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오는 게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뭐해 뭐를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삼형식인 거예요.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붙여넣기를 여기다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요런 문장이 나와요. 누가 뭐해 뭐를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뭘 시킬 수도 있겠죠. You attack him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는 공격해 그를. 근데 한국어에서는 너는 그를 공격해가 되죠. 순서가 바뀌니까. 이런 식의 문장들 많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삼형식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게 삼형식이에요. 사형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 뭐뭐가 계속 언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형식에서는 무엇이 생겨났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랑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개념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갖다와 가지지 못했다가 생기죠. 3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형식에서는 어떤 개념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주는 것들이 개념이 나요. 부여하는 것들, 수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왜? 더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누구에게 주다라는 이 에게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삼형식에서는 내가 줘 뭐를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사형식에서는 그게 본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줘 내지는 해줘 누구에게 뭐를 이것까지 나가는 게 사형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자면은 I 내가 give 줘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죠. You 너에게 뭐를 줘 knowledge 지식을 줘 내가 줘 너에게 지식을. 이게 영어예요. 한국어는 이게 바뀌겠죠. 당연히 어순이 다르니까. 이게 사형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문장을 한 문장에 딱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 없이. 그게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줘가 나왔죠. 이건 give예요. 그냥. 그죠? 그럼 해줘는 뭐예요? 해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 sing 나는 노래해 라는 일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I sing a song 이러면은 삼형식이에요. 나는 한 개의 노래를 불러. 나는 불러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왠지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나는 한 개의 노래를 불러. 근데 사형식으로 가면은 I sing you a song. 이게 사형식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죠? 줘. 내지는 해줘. 둘 중에 하나인데 sing은 주다는 아니잖아요. give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다예요. 이거는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나는 불러줘. 그냥 영어식으로 쓸게요. 나는 불러줘. 뭘 불러줘요? 너에게 한 개의 노래를. 이렇게 돼요. I sing you a song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사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형식에서는 어떠한 재산이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주는 개념이 생겨났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사형식에서 이제 재산으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오형식에는 이제 권력이 나와요. 오형식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누가 뭐해 이렇게 만드는 게 낫죠. 만들어 누구를 어떻게 내지는 뭘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생긴다 보니까 왕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측근을 뭐 신하로 임명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직책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기부터 나오는 게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게 원래는 필요가 없었을 건데 언젠가부터 필요해져서 생긴 거예요. 언어라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I make you a king.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들어 너를 왕으로. 이게 I make you a k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 에 해당하는 부분을 I make you a king이라고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누구로 만들어? 뭘로 만들어? 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I make you happy.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들어 너를 행복하게. 이게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 문장을 숙제를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씩 하루에 하나하나씩 만든다. 기존에 하는 숙제는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돼요. 똑같은 문장 만들어도 틀린 문장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문장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보내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깔고 뭉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숙제 안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켄이었습니다.